학교 종이 땡땡땡. 필자의 친구 중 하나는 90년대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갔다. 그 친구네 집은 인도네시아로 가서 운전사를 5명이나 고용했다고 했다. 차가 5대나 되냐고 물어보니 차는 2대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애 운전사가 5명인가 물어보니 이유인즉 5명 정도 고용을 해야 2명 정도가 출근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농경사회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다. 수렵채집이나 농경사회에서는 바이오리듬에 맞추어 생활했다. 수렵채집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면 사냥을 나가고, 농경사회에서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고, 여름에는 일하고 겨울에는 쉰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으니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다. 시간에 맞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3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농경사회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과거에 자시, 축시, 묘시식으로 2시간 단위로 나누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았다. 해시계도 구경하기 힘들던 시대에 30분 정도는 오차 한 개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오랫동안 30분 지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서구의 산업혁명 시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바이오리듬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9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당연히 어려웠고 적응이 쉽지 않았다. 결석과 조퇴가 허다했다. 그래서 9시까지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초등학교다. 초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9시까지 등교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9시 등교를 훈련받고 받아들이게 되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된다.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는 학교종이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생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종이 치기 전에 등교해야 한다고 훈련받는다. 국어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글도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실은 9시까지 출근해서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생활 리듬이라고 봐야 한다.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학교 교육을 의무로 만들고 시민들을 교육시켜 직업을 가지게 했다. 동시에 낮 시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일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학교는 사회 유지를 위한 장치다. 근대화 및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은 시계에 맞춰 살아야 했다. 당시 일반인들은 고가의 시계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높은 건물인 시청이나 의회당, 학교, 기차역에 시계를 높게 달아 놓았다. 사람들은 건축뿐 아니라 소설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려서 한 번쯤은 셜록 홈즈라는 추리소설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홈즈는 알리바이로 범인을 잡는다. 가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저녁 8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용의자들이 저녁 8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낸 후 알리바이가 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처럼 똑똑한 주인공이 시계를 이용해 범인을 잡는 모습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시간을 지키고 시계를 이용하는 것이 멋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근대시기 건축가는 시계탑을 단 건물을 짓고 작가는 소설을 써서 사회 시스템의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다. 학교 외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시스템으로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가 있다. 이 4가지 발명이 새로운 근대 사회를 만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 100년 전 전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따로 달린 모습이었다.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계장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심지어 요즘 어린아이들은 전화기를 나타내는 수화기 모양의 심볼이 뭘 뜻하는지 모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전화기는 사각형의 휴대폰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바퀴가 4개 달렸다는 것 빼고는 다 바퀴였다.
비행기도 쌍엽기에서 건물만 한 제트기로 변했다. 그런데 학교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특히나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더욱 그렇다. 아버지가 다닌 학교와 내가 다닌 학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똑같다.